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예. 네네. 그랬군요. 그 국민의힘 대표께서 뭐 직접 브리핑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나왔다는 기사들을 보니까. 예. 뭐 상당한 무슨 의견 대립이 있는 것처럼 브리핑을 하셨던데. 예.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런 기사들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예. 내용상으로야, 야당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적어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일종의 낭독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던데. 예. 근데 이게 어떤 그 대립적인 분위기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서로 고깝게 받아들이거나 무슨 언쟁을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군요. 뭐 예. 진지하게 경청하고 또 진지하게 설명하고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네.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표님은? 예,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미국이 보인 태도가 물론 뭐 외교라는 것이 다 형식 속에 어떤 의도가 다 숨어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떤 대통령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표현들을 많이 보여줬고 예. 실제로 성의 있는 의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제도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드렸지만 단순히 어떤 대통령에 대한 존중보다는 그 존중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그 시민들이 그간에 이뤄낸 그 놀라운 민주주의의 성취 뭐 이런 것들 더하기 그다음에 한국이 그동안에 코로나 방역이나 여러 가지 경제 성장 면에서 보여왔던 그 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백신 문제도 그렇고 뭐 미사일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미동맹 문제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접점들과 또 가능성들을 많이 발견하는 협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백신 확보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어떤 물량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네. 못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잖아요.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물량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예. 사실은 그 얘기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좀 어찌 보면 답답해하시고 좀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걸 예.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백신 수합을 왜 안 해왔냐. 그렇죠. 예. 왜 그 55만 주 도수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만 그게 되느냐 뭐 이런 식의 그 비판을 하시던데. 예. 그거는 우리가 백신을 처음에 이제 들여오기로 시작할 때 또 계약할 때 이것을 이제 계속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백신이 안전하냐, 뭐 그걸 믿을 수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다 들어올 수 있냐, 뭐 물량이 제대로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갖 지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예. 그간에 이게 이제 모든 생산된 물량을 쌓아놓고 있는 창고에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다 계약에 의한 이행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한 이행 과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만들었고 그것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수합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들어올 물량이 확정이 돼 있고 확정이 돼 있다. 예.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양을 보더라도 예정된 기일에 예정된 양이 들어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가 생각보다 약간 그 생산량이나 여러 배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기대보다 약간 부족하게 들어온 면이 있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 국민이 충분히 맞을 만한 양이 계약 물량으로 완전히 확보돼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백신 확보 물량을 걱정하실 때는 아니고 예. 이거 이제 어떻게 빨리 우리가 접종을 해서 신속하게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이냐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시기이다라는 설명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받아들일 의사가 없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백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안심해도 된다 믿어달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네. 대통령께서 충분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또 다시 이제 우려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장관들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좀 뜬금없긴 했는데 예. 일단 백신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또 이제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이제 공급 물량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나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드린 말씀이 그렇다면 결국 공급 물량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다음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걱정하는 것은 빨리 들어와야지 우리 국민들이 빨리 맞는다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급 물량 부분은 정부의 노력이나 설명을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들어오는 물량을 보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께서 이제 다른 걱정 없이 괴담에 현혹되지 말고 요즘 이제 그 백신 부작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온갖 또 괴담들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 들어온 확보된 물량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신속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안심하시고 접종을 빨리빨리 받으시라 이런 그 의견이라도 모읍시다. 의원분들도 좀 같이 맞자. 예. 아니요, 이제 그 우리 5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이 이제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다고 하니 그렇다 치고. 공급을 얘기하는 것은 접종 때문에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네. 접종에 대해서는 좀 달리 걱정하시는 일이 없게 이 연락이 오고 또 상황이 되면은 빨리빨리 맞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국민의 70%가 어떤 달해야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70%의 집단 면역이라는 게 70%의 접종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접종이 돼야지. 예. 혹시 면역 저기가 발현되지 않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70%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어떤 접종을 빨리 임하자라는 캠페인이라도 할 수 있게 의견을 모읍시다라고 했더니 여전히 계속 공급 얘기만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잘 납득이 가지는 않았는데. 예. 근데 이제 어제는 아시다시피 당연히 그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늘 이루어져 왔던 일종의 그 대표들에 대한 설명의 일환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선거를 관리하는 장관들이 내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예, 법무부 장관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예. 뭐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교체를 해달라. 이 상황에서는 선거를 해도 그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무슨 캠프 출신 아니냐. 근데 그거는 당시에 그 이름이 어떤 그 무슨 명부에 올라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활동하거나 본인이 캠프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게 청문회에서 밝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것과 무관하게 하여튼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셨고 대통령께서는 아니 그러면 그 대통령도 특정한 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고 특정 정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는데 예.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미국 대통령은 그 선거의 중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를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냐. 우리도 이제 그런 수준은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국무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서 선거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명인데 거기까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이런 그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은 미국 그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 관련해서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다. 이래서 좀 아쉬웠다. 이런 언급하셨잖아요. 예, 제가 먼저 언급을 했고 예. 다음 순서가 송영길 대표셨는데 예. 송 대표님도 이제 제 말씀을 받아서 이게 조건부 전환 얘기만 나와서 그러면 그 조건이라는 것은 또 미국이 설정하고 미국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차라리 기안부가 나올 뻔했다 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릴 때 생각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주한미군을 다른 곳으로 투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참여정부 때거든요. 예. 예, 그때 무슨 투산의 인계철선이네 뭐 새로운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가 됐었는데요. 예. 그때 참여정부가 노 대통령께서 상당히 애를 쓰셔가지고 주한미군이 적어도 미국의 다른 목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옮겨지는 일, 뭐 예. 이런 것들은 없게 하겠다. 이것들을 막아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와 연계돼서 이제 미국이 그때 그 전자권 전환 문제를 같이 언급을 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의 세계 전략 안에서 지금 한국의 전시 작전권,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권 문제를 미국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분명히 전시 작전권 전환을 요구했고 미국도 또 사전에 또 요구해서 합의된 바가 있어서 그동안에 쭉 얘기가 되오다가 예. 지난 두 번의 소위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오히려 우리가 다시 미국에 매달려서 전자권 전환을 연기해달라 뭐 이런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대통령께서 나중에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협의한 바를 지금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먼저 자신 민주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거를 설명하셨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성의 있는 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합의가 있었고 미국이 먼저 꺼낸 얘기 아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였지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이 향후의 플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조건의 진단이나 성취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언 차원에 머물렀다 이런 거죠. 3분밖에 안 남아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막 진행 중인데요. 법사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어땠습니까? 어제 뭐 잘 진행되다가. 갑작스러운 사태로 지금 파행이 오고 그냥 이렇게 12시를 넘기고 말았는데요.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글쎄 지금 저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히 야당이 본인들의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시쯤에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 때문에. 그러니까 정관 특혜 문제를 제기하느라고 유상범 의원에 관한 뉴스를 김영민 의원이 인용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고, 그 부분의 진위에 대해서 김영민 의원이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수진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계속 이제 좀 일종의 막말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영민 의원이 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했던 얘기인데 이걸 이유로 삼아서 이게 회의를 사과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조수진 의원과 김용민 의원 간의 관계가 지금 어제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두 분 간에 이제 쌓여왔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양측 다 일종의 앙금을 풀고 서로 이제 유감 표명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뜻에서 이제 회의를 빨리 하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김용민 의원이 무조건 개인적으로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겠다. 이러다가 12시를 5분 남기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차수 변경을 하자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김도읍 간사께서. 이제 그런 상황은 사실은 청문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요청해 올 때. 그게 이제 어제 24시로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절차상으로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차수 변경을 해서 이게 연장을 하려면. 그다음에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또 다시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촉박한 시간. 그러니까 5분을 남겨두고.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을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른 질문거리가 많았는데 안타깝습니다. 네네. 열린민주당 알겠습니다. 최광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